금리 레벨 자체는 상단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찝을 수 없고.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연준에서 9월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 드리고 앞으로의 금리 결정 이 경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9월 FOMC에서 저희가 제목 자체를 연준이 우회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용인했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얘기지만 우선 인상은 75bp로 결정을 했고요.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금리는 이제 상단이 3.25까지 높아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도 75bp 정도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세 차례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이 75bp 인상을 단행을 한 거고요. 네, 이러한 결과보다 결국에 시장이 이전에 결과 발표 전에 주목했던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시장의 예상과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인상폭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75bp 인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은 보였었지만 이 주거비나 아니면 서비스 물가 자체, 그리고 근원 물가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모습들 때문에 조금 혼란들이 있었고 100bp 인상 확률도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여름 물가 데이터들은 혼재되어 있다, 믹스드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헤드라인 자체나 유가를 나타내는 에너지 가격 자체는 좀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라는 판단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75bp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준의 지금 현재 정책 기조가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어 포 롱거랑 미리 올리자라는 이 프론트 로딩이라는 기조인데 이번에 점도표가 공개된 이후에 이 점도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후자 쪽 프론트엔드 로딩에 대한 우려가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번 9월 점도표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값 자체가 4.4에서 4.6으로 이 2022년 올해와 2023년 내년의 중간값들이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FOMC 결과 발표 전에 시장은 8월 물가가 서프라이즈가 났었기 때문에 4.2, 한 4.5 정도까지 높여서 올려 잡았기 때문에 눈높이를 올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됐다라는 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연준의 의지에 조금 반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채 2년물 금리의 급등을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더 부각이 됐었고 다만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하는 아까 전자 쪽에서 말씀드렸던 높은 금리를 좀 장기간 유지해 가겠다라는 부분들은 24년과 새로 공개된 25년의 중간값들을 보시게 되면 23년으로부터 75bp 인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bp 인하라는 이 인하 경로가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 2025년 새로 되는 점도표 공개되는 이 시점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시장이 좀 안도를 전해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좀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단기물 금리가 더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점들은 이제 실업률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경착륙이나 경기 둔화를 용인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고용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얼마나 높여 잡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올해 3.8에서 내년 4.4까지 0.6%포인트를 갑작스럽게 올려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4.4라는 레벨 자체가 절대 레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민감도가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이 0.6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폭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인디케이터로 활용이 되지만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률과 관련해서 샵룰이라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년 사이에 실업률이 0.5%포인트라는 이 기준선보다 더 높게 올라갔었을 때는 대부분 다 침체를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이 전망하는 건 내년에 이보다 높은 0.6%포인트를 올려 잡았다라는 거는 지금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훼손을 용인을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임금 상승을 조금 억제하면서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키는 쪽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연준도 우회적으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점은 딱 하나입니다. 잭슨 홀 연설을 조금 더 구체화했었고, 많은 질문들이 이 금리 인상기를 언제 멈출 것이냐, 플러스 언제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 식의 어느 조건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로 추세 이하의 성장, 그리고 고용시장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가 2% 목표치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됐었을 때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고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다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로 하락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를 아주 명확하게 확신이 들 때까지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9월 FOMC에서 물가 안정을 더 중시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 경기 둔화와 어느 정도 경착륙 시나리오들을 용인했다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보다 커졌다라는 점에서 금리가 올라갔지만 주식시장도 흔들리는 모습들, 위험자산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전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향후 두 차례 남은 FOMC에서 75bp와 50bp 인상, 그리고 50bp와 50bp 인상에 대한 경로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금융자산의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임금이, 그리고 고용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점도표가 제시되긴 했지만 최종 금리에 대해서 이 터미널 레이트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레벨 자체는 상단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찝을 수 없고, 계속해서 약세가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꺾이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장기물 자체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권고드리고, 커브 자체가 역전폭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이러한 두 가지 지표가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축적이고 매파적인 기조를 앞으로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유지해 나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